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과거와 구강이고요. 화학 반응에서 열에 출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키워드는 하나네요. 그죠? 오늘은 어, 어, 여기서 오늘은 글자가 왜 이러니? 펜 두께를 줄여볼까요? 자, 우리는 발열 반응과 그 다음에 흡열 반응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해보다는 저 암기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하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면 에너지의 변화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반응 전에 에너지가 높았거나 반응 후에 에너지가 낮았거나, 그죠? 혹은 뭐 반응 전에 에너지가 낮았거나 반응 후에 에너지가 높았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만약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에너지가 같았다면 뭐 이건 반응을 안 한 케이스죠, 그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 밑에 열의 출입의 그래프에서 x축을 시간이라고 쓰고요. y축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쓸게요. 에너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간이라고 쓰고요. y축을 에너지라 하겠습니다. 에너지. 우선은 에너지가 반응물에서 에너지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반응물에서 자, 이렇게 하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엔 반응물이 낮아요, 그죠? 반응물이 낮고 생성물이 높아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얘를 반응물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얘를 생성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절대적인 에너지 있죠. 이 절대적인 에너지는 우리 자연계에 아직까지 이걸 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위주로 재냐면 에너지의 변화량은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건 잴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가 지금부터 델타라는 기호를 쓰겠습니다. 이건 수학에서 변화량이라는 뜻이니까 델타고요. 보통 이제 에너지는 열 에너지죠. 열. 그래서 열은 영어로 히트 이렇게 쓰죠. 히트. 이 히트의 앞글자를 따서 델타 H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에너지의 변화량이 델타 H가 되겠죠. 너희들 근데 델타의 의미가 이게 나중에서 처음 거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서 처음 거 빼면 당연히 부호가 얘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나중에서 처음 거 빼면 부호가 얘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호가 델타 H의 부호가 양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흡열 반응. 그 다음에 왼쪽은 델타 H의 부호가 음수다. 델타 H의 부호가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발열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열 반응.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주위의 온도,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그죠? 열을 내니까 주위의 온도가 증가하겠죠. 반대로 흡열 반응은 주위의 온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델타 H의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델타 H의 부호가 발열 반응은 당연히 음수.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델타 H의 부호가 양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반응식에 이렇게 델타 H를 주어줄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밑에다 써볼까요?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열화학 반응식. 뭐냐? 얘는 그냥 델타 H가 포함된 반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A라는 반응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B라는 생성물이 있어요. 그럴 때 델타 H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0kJ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발열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입니까? 지금 부호가 뭐예요? 부호가 지금 음수죠? 그러면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게 발열 반응을 뜻하는 거고요. 또 이제 사실 얘죠, 얘.
발열 반응. 예를 좀 정리해 보면 그냥 발열 반응인데 지금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가 같아지려면 요만큼 생성물이 더 많아져야 돼요. 에너지를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100kJ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같아지려면 여러 화학 반응식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A는요, A의 B의 에너지를 이만큼 더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도 열 화학 반응식입니다. 결국엔 이 100kJ이라는 에너지의 변화량이 반응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호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개 반응식이요 같은 거예요. 네, 두 개 반응식이 파란색으로 표시할까요? 네, 표시합니다. 여기가 두 개 반응식이 같은 표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발열 반응의 예로는 뭐가 있냐? 열을 내는 발열 반응이 뭐가 있냐?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쓰세요. 중화 반응이라고 써보시고요. 반응. 두 번째는 금속과 산의 반응이라고 쓸게요. 금속과 산의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연소 반응입니다. 열을 내는 건 연소 반응이죠. 네 번째는 산화 반응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반응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반응식을 통해서 우선은 중화 반응은요 산과 염기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HCl이라는 수용액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는 NaOH,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만난대요.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이 되면 이 염이라는 NaCl이라는 염을 만들고 그 다음에 H2O라는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 중화 반응. 되겠죠? 이게 발열 반응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은요. 자, 일단 금속인 아연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아연과 염산을 하나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뭐가 되냐? 염화 아연이 하나 생기고요. 염화 아연.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이렇게 생깁니다. 수소 기체. 자, 이 반응식 잘 알아두세요. 여기서 이제 개수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이건 잘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걸 언제 개수비를 맞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수소 기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 뒤에 좀 이따 뒤에 가서 한 번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속과 산의 반응도 발열 반응이고요. 연소 반응도 발열 반응이죠. 보통 이제 메테인 똑같이 파란색으로 써야겠죠. 메테인과 누구랑 만나요? 그렇죠? 산소랑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CO2와 개수가 1이죠. CO2와 그 다음에 H2O를 이렇게 만드는 반응도 이제 발열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화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라는 게 있어요. 철. 그럼 얘랑 산소가 만나면 뭐가 돼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산화철이 됩니다. 산화철. F2O3. 그리고 개수는요. 여기다가 2 맞춰주시면 여기 4개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3개 필요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 열을 내는 발열 반응이 대표이고요. 4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열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플러스 뭐가 돼요? 열. 여기도 플러스 열. 여기도 플러스 열. 여기도 플러스 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아까 열 화학 반응식 할 때 안으로 들어가면 발열 반응이 부호가 양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4가지 정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가지 중화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연소 반응, 그다음에 산화 반응. 지금부터 잠깐 영상 멈추시고 지금부터 외우십시오. 됐나요? 그래서 4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무슨 질문을 할 거냐? 지금 금속과 산의 반응이에요. 지금 아연과 염산이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염화 아연이랑 수소 기체를 만들었는데요. 질문을 할 건데 이런 질문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2가지가 반응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볼까요? 2가지가 반응을 안 하면 안 되나요?
뭔가 이런 질문은 좀 색다르죠? 처음 들어봤습니까? 반응을 안 하면 안 되나요? 네, 일단 결론은요. 안 돼요. 반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뒤로 넘어가서 금속의 반응성 크기라는 걸 쌤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 금속을 잠깐 배워볼 건데 금속 중에서도 금, 우리가 금은 왜 이렇게 비싼 거죠? 금은 이제 왜 비싼 거죠? 첫 번째는 희귀하니까. 근데 금은 희귀하니까 비싸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게 강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순금은 굉장히 물러요. 강도가 약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정해서입니다. 안정해서. 근데 이 안정해서가 물리적으로 안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자연계에서는요, 반응을 안 할수록 화학적으로 안정할수록 비싼 겁니다. 물질이. 그래서 요 지금 금속의 반응성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금이 제일 반응성이 작고요. 제일 큰 거는 자, 칼륨이 제일 큽니다. 칼륨. 자, 지금부터 제일 큰 거부터 제일 작은 거 순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할 사항입니다. 자, 칼륨 다음에 뭐가 있죠? 그죠? 칼슘입니다. 칼슘.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연 다음에 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켈입니다. 니켈. 그 다음에 주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납수 구. 그 다음에 일단 HG가 있고요. 수은.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PT라고 백금이라고 있거든요. 이 백금. 그 다음에 AU. 금이 제일 안정합니다. 지금 왼쪽부터 썼는데요. 외우기 쉽게 앞 글자만 한번 따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얘는 칼륨이니까 칼. 근데 얘는 얘도 칼슘인데요. 칼칼하면 헷갈리잖아, 그죠? 그냥 영어 그대로 카라고 하겠습니다. 칼카.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마 이렇게 할게요. 칼카나마 4개씩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 아, 철. 그 다음에 얘는 니라고 해도 되고 리라고 해야 돼요. 둘 중에 아무나 발음하기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리가 좀 편해요. 리. 그래서 얘는 철리 이렇게 할게요. 철리. 그 다음에 얘는 주석이니까 주석. 그 다음 얘는 납. 그 다음 얘는 수소. 얘는 구리. 그 다음에 얘는 수은. 그 다음에 은. 백금. 그 다음에 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6개를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수구, 수은백금. 시작.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수구, 수은백금. 지금부터 4개 단위로 끊으셔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외우고 다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외우셨나요? 그래서 지금 반응성이 커지는 순서가 지금 이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살펴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너희들 혹시 이제 금속이 결론적으로 반응성이 크다라는 게 뭔 뜻이냐? 금속이 반응성이 크다가 뭔 뜻이죠? 실제로 칼륨은요, 원자번호 19번이고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금속이죠? 칼륨입니다. 이거 불안정합니다. 그죠? 안정해지려면 이렇게 전자 하나를 버려야 되죠. 전자 하나를 잃어서 안정해지고자 하는 게 금속의 특성이에요. 결국
금속은 양이온이 잘 될수록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자를 잃어버리고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도 똑같아요. 한 번 더 써볼게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양이온이 잘 될수록 우리 금속의 반응성이 큰 거예요. 지금 양이온은 칼륨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퀴즈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지금 구리 이가 양이온과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구리 해볼까요? 그냥 구리랑 그 다음에 은을 이렇게 해볼게요. 구리랑 은. 자, 그럼 혹시 지금 구리랑 은의 양이온입니다. 두 개를 반응시키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반응을 합니다. 왜냐면 둘 중에 반응성이 큰 게 알카나 마나철리 준합수 구, 수, 은, 백금이잖아요. 누가 더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렇죠. 구리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전자를 은이 다시 받아서 이렇게 석출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구리가 양이온과 그 다음에 은이 이렇게 만나면 어때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반응성이 큰 구리가 이미 양이온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금속의 반응성 크기는 이 순서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다시 질문해 볼게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질문. 자, 현재 이 반응식에서 반응을 안 하면 안 되나요? 네, 답해 보세요. 반응을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안 되죠. 왜죠? 자, 지금 아연과 염산을 만났을 때 누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칼카나마, 알아, 천리, 준합, 수잖아, 그죠? 아연이 훨씬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원래 양이온이 아니라 이제 중성 상태의 기체로 석출이 되는 겁니다.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연이 양이온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꼭 해야 됩니다. 반응을 꼭 해야 됩니다. 뭐냐면 금속의 반응성 크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아연과 수소로 비교했을 때 아연이 훨씬 더 반응성이 큰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는 이번에 발열 반응이 끝났으니 흡열 반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열 반응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탄산, 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입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 참고로 얘는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그러면 얘가 고체가 뭘 받아서? 얘가 열을 받아서, 이번에 흡열 반응이니까 반응물의 에너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열을 받아서 얘가 분해가 됩니다. 뭐로 분해가 되냐? Na2CO3. 이거는 고체 상태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H2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CO2 기체가 나온다. 얘는 개수를 2로만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는 흡열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산화 바륨과, 이렇게 쓰세요. 수산화 바륨, 팔수화물과 질산 암모늄의 반응입니다. 질산 암모늄의 반응이에요. 이건 어떻게 쓸까요? 수산화 바륨입니다. 그러면 수산화 바륨 BaOH2, 그리고 팔수화물이 무슨 뜻이죠? 내가 이게 결정 구조로 8개의 H2가 결정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상태로? 고체 상태로. 그래서 얘가 이제 질산 암모늄과 반응하면 NH4NO3, 이게 질산 암모늄이죠. 저희가 만나면 마찬가지로 흡열 반응이니 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분해가 되겠죠. 바로 BaNO3 2. 그 다음에 H2가 10개 생깁니다. 지금 이거 화학 반응식을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 반응식을 봤을 때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저희 암모니아 기체가 생기고 여기 개수를 2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흡열 반응이 하나 얘기고요. 3번도 뭐 질산, 암모늄의 용해 이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NH4NO3 고체에다가 이제 열이 가해지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래서 NH4 플러스와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데 이것도 흡열 반응의 종류이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익숙한 광합성도 흡열 반응입니다. 광합성. 자, 그러면 CO2와 H2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죠. C6. 자, 이렇게 만들고 다음에 산소를 만들고. 개수도 외워주세요. 6, 6, 1, 6입니다. 6, 1, 6. 이것도 광합성 반응식. 얘는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 혹은 빛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의 일종이다 라고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나중에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한번 구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보시면서 잠깐 한 분 정도 영상 멈추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같은 실험은요, 여기 나무 도막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 도막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용기를 갖다 놔요. 용기를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개를 넣어요. 뭐냐? 수산화 바륨 8수화물. 그러면 수산화 바륨 8수화물을 고체로 넣고요.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 넣습니다. 여기다가 고체 상태로, 고체 상태죠. 그러면 NH4NO3 고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섞이겠죠, 그죠? 고체가 막 이렇게 섞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뭘 하냐? 여기다가 살짝 물을 뿌려놓으세요. 물. 여기 용기 밑에다가. 그러면 이게 흡열 반응 때문에 이게 온도가 낮아져서 이제 얼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태에서 나무 도막을 들면 이제 이렇게 하나가 같이 딸려오는 그림이 될 수 있다. 뒤에 가서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구분하셨으면 자, 뒤에서 연습 문제 1번부터 연습 문제 5, 6, 7, 8, 9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멈추시고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나요? 자,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구분해 봅시다.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안 되죠?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맞고요. 네, 흡열 반응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은 반응물보다 크다. 맞나요? 여기 앞에 볼까요? 지금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보다 큰 상태 맞죠? 그럼 얘도 맞겠네. 자, 발열 반응이면 발, 흡열 반응 흡이라고 쓰십시오. 메테인 연소 반응 발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염산과 수산나트륨, 얘는 화학식이 HCl과 NaOH였죠.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얘는 중화 반응의 한 종류였죠. 얘는 혼합하다. 발열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도 발열 반응이었죠. 자, 그 다음에 탄산수나트륨의 열분해, 이거 흡열 반응이었죠. 흡열 반응은 자, 광합성도 마찬가지로 빛 에너지가 필요한 흡열 반응. 자, 수산화 바륨 8수화물과 질산 암모늄 반응시키면 열을, 그렇죠, 이건 흡열 반응이니 흡수하고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연습 문제 4번은 장치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철가루가 산화될 때 열을 어떻게 되죠?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주위 온도가 증가합니다. 아까 어떻게 됐죠? 철가루는 F2랑 그 다음에 O2랑 만나서 뭐가 되죠? 산화철이 되는 반응입니다. 얘가 4개 있고요. 얘가 3개 있습니다. 이게 발열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발열 반응이니 델타 H 부호가 음수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냉각팩은요 열을 이거는 흡수하게 돼서 주위의 온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 맞고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 당연히 높아지고, 흡열 반응을 할 때 열을 흡수한다 맞고, 중화 반응과 산의 금속 반응은 발열 반응의 예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만 하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발열 반응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다. 그죠? 지금 발열 반응은 이렇게 갔던 겁니다. 아시겠죠? 델타 H가 음수예요. 연습 문제 6번, 제가 흡열 반응이죠. 델타 H의 부호가 양수예요. 자, 설명을 옳은 것만, 열을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이 맞고 주위 온도가 낮아집니다. 철의 녹수는 열의 출입 반응과 같다. 아니죠. 이거는 발열 반응입니다. 자, 연습 문제 7번 가겠습니다. 자, 가했죠? 반응을 안 하면 안 되나요? 네, 해야죠. 금속의 이온화 경향, 반응성 크기 때문입니다. 칼카나와 아라철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그래서 1번이 발열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2번이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 반응. 얘가 발열, 그리고 얘가 흡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가는 발열 반응 맞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그럼 흡열 반응에서 안 되네요. 나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걸 합수한다.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 찍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거야, 이거 그쵸? 여기 지금 여기다가 사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놔요. 여기 물을 이렇게 뿌려놓은 다음에 여기에 뿌려진 물이 뭐가 된다? 이제 얼음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물인데요. 반응을 통해서 이제 흡열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증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흡열 반응이니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그건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발열 반응이죠. 자,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의 용해 맞습니다. 우리 광합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질산 암모늄의 용해, 수산화발은 8수화물과 질산 암모늄의 반응,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 이런 게 있었죠. 연습 문제 9번은 지금 델타 H의 부호가 음수죠. 발열 반응입니다. CH4 연솔은 발열 반응 맞고요. 주위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냉각팩은 아니죠. 이거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9번까지 풀어봤고요. 금속의 반응성 크기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우리 현강 듣는 학생들은 완벽하게 다 외우고 가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영상 멈추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됐나요? 자, 4개씩 끊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칼륨,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순서로 가죠. 칼카나마, 그 다음에 아라철리 갑니다. 알, 아, 철, 니 갔죠? 그 다음에 주, 납, 수구 갑니다. 주는 SN이죠. 주, 납, 수, 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 은, 백, 그 다음에 금 순서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갈수록 뭐가 그죠? 반응성이 크다. 뜻이 뭐라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속의 반응성 크기까지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반드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에서 발열 반응 예시 4가지, 흡열 반응 예시 4가지, 그 다음에 금속의 반응성 크기 16가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